그리고 우리 매출을 시키려면 가동을 시키려면 다른 회사보다 어떤 것들이 좋은지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각 대리점의 지점들과 교육 일정을 수립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교육 일정표가 월요일 날은 글로벌 금융 판매 베스트 총괄, 화요일은 내가 리치코드 VIP 지사 9시 반 교육, 그리고 뭐 수요일 날은 A 플러스 SL 어디 교육, 이 일정을 사전에 그쪽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대리점 지점의 시각에서는 월요일은 롯데손해보험, 화요일은 현대해상, 수요일은 KB, 목요일은 라이나생명, 금요일은 뭐 KB생명, 이런 식으로 교육 일정을 수립하겠죠. 자, 회사와 회사끼리 교육 일정 약속을 잡은 겁니다. 이거 빵꾸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빵꾸 내면 안 됩니다. 심지어 대리점에서 빵꾸 낼지언정 우리가 빵꾸 내면 안 됩니다. 자, 1시간이라는 시간을 대리점에서 롯데손해보험에다가 전적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고 가지 않는다? 가당키나 할까요? 네. 하다못해 교육한테 똥 매려워도 참고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매력을 얘기하고 갔다 오세요. 얼굴 노래도 살고 있던 날수. 자, 교육 시간은 지점 지사내에서 그 자리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사분들이. 교육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요. 나가서 판촉물 들고 다니면서 아유 또리 엄마 이거 한번 팔아줘. 아니면은 뭐 홈쇼핑이라든가 방송 TV 보고 전화 왔던 데이터베이스 받겠죠, TV. 아, 상담 의뢰하셔서 연락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방문 드리면 될까요? 그 사람들이 교육 시간에 참석했다는 거는 자기 타임 스케줄에 그 시간만큼은 비워서 롯데손해보험 상품을 듣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위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 엄수는 필수입니다. 9시 반 교육이면 9시 반에까지만 가면 될까요? 9시에 가야죠. 그렇죠. 한 20분 전에는 가셔야 PPT가 작동을 하는지, 혹은 이 빔이 잘 들어오는지, 아니면 여기가 PPT는 없어서 내가 판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 갔을 때도 미리 자리에 앉아 계신 자리에다가 자료들을 다 비치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9시 반이 되면 딱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소 교육시간 전에 20분 이상은 일찍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엄수는 필수입니다. 지난번 어떤 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메리츠와드 지점장이 아침에 다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분명히 바뀐 것 같은데 차 소리가 났는데 자기가 고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코로나가 아주 좋은 알리바이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었죠. 네. 자, 그 농담이고 어쨌든 교육 일정은 꼭 선제적으로 잡으십시오. 다음 달 교육 일정을 할 때 저기 맨 끝에 이재훈 책임이 저를 보면서 너나 잘해라는 눈빛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들의 스텝이 있었던 사람을 교육생으로 앉히는 게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까 너나 좀 빨리 하지. 너나 좀 빨리 하지. 저 친구가 교육 일정 다 수립했거든요. 다 수거해서. 자, 교육 일정은 나중에 가면 이미 꽉 찼어요. 그러니까 가장적으로는 교육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잡아주면 좋고요. 다음 달 일정은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지점장은 하나의 교육 패턴을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놓고 그 대리점 지사에 맞춰서 영업 형태에 따라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다음 달에 교육을 솔직히 상품이 바뀌는 게 없는데 이거를 또 똑같은 내용을 하면은 어떡하지? 뭐 바뀐 게 있어야지 똑같이 안 하지? 이게 지점장 경력이 좀 되는 분들은 순서를 바꾸거나 화법을 바꿔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안 하시다가 교육을 하시게 되면요, 그냥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처럼 막 읽어나가요. 외워요, 머릿속에. 외우다 보면 애드립을 칠 수가 없어요. 즉, 어느 순간 막혀버리면 멈춰버리거든요. 자, 근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게, 설령 똑같은 내용을 다음 달에 하신다 해도요, 20분대 이상의 교육을 받는 사용인분들이 우리 거를 100% 기억했다가 저 사람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안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육할 때 태도는요,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만약에 내가 롯데손해보험의 상품을 안내주로 대표를 해서 갔는데 내가 버벅대 있고 내가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면 설계사분들 그걸 그대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별로 신뢰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점은 우리 상품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교육을 잘하면 상대방이 저 지점장을 평가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거 물어봤을 때 피드백을 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고 혹은 답을 못하더라도 확인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게 교육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한다면 신뢰감을 갖게 돼서 교육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영업도 옛날처럼 우리 아줌마 부대, 할머니 부대라고 하잖아요. 다들 미용실에 모여서 떡 먹으면서 아들 거 계약 하나 넣어줘 이런 게 10년 전에 영업 패턴이었다면 지금은요. 블로그, 카페, 방송, 그 다음에 DB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우리 어디 같은 데 가면은 홈쇼핑에서도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줍니다. 상담번호만 남기시면 연락이 갑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심의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을 뿐이지 그런 영업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영업을 하는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통 영업, 할머니 부대, 할아버지 부대는 없더라고요. 할머니 부대, 아줌마 부대들이 가서 에이, 누구 개똥이 거 하나 보험 넣어줘. 보상 청구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그건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진짜 영업력들이 대단하세요. 그런 분들의 영업 패턴까지 지사마다 영업 패턴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게 판매 패턴이나 상품도 이 사람이 파는 상품, 이 사람이 파는 상품, 이 조직대는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판매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강점을 살려줘야 되는 플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사와 상황에 맞춰서 영업 형태에 따라서 교육 방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5일날, 3일날 이렇게 월초에 첫째 주에 교육하는 회사의 상품이 영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감 일주일 남겨놓고 27일날 이런 데 교육 잡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월초에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월초에 1주차에 교육을 하려면 5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근데 선생님 치면 30개가 넘네요. 이 30개가 넘는 데를 앞세워서 제치고서 우리 걸 많이 판매하는 지사에다가는 혹은 매출이 많은 지사에다가는 이에 5손가락 안에 들게끔 협상을 하셔서 빨리 교육 일정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어떤 대리점은 6개월치를 한꺼번에 잡아달라고 해요. 매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출도 안 해요. 근데 왜 잡아달라고 할까 고민했더니 맨날 교육이 있어 거기 매출이 없으니까 지점장들이 매출이 나온 데를 앞쪽에다 적고 나머지를 잘 안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지점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한 달, 6달치를 한꺼번에 정해놓고 싶은 거예요. 자, 매출이 없는 소형지사라든가 근데 매출을 하더라도 경미해서 솔직히 앞에 주에다가 넣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 지금 2주차까지는 교육이 꽉 찼는데 혹시 3주차에 가능한 날짜 있을까요? 안 찼는데. 안 찼으면 왜냐면 2주차는 니네들 게 아니야. 2주차는 우리 지점에 한 달에 500만 원 넘는 거기 대리점하고 협의를 해야 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킬이라는 거죠. 하지만 소형 대리점이 언제 대형화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일정을 수립하는 것도 월초에 잡는 게 주요 지사는 월초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점에는 운영비라는 걸 줘요. 운영비는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 예산이라고 하죠. 운영비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점 운영하는 데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주요 항목들이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우리 걸 많이 판매를 해줘요. 많이 판매를 해주면 이 사람한테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기름칠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교육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한데 지금 이렇게 삭막하지 않은 이유는 저 밖에 과자가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뭐라도 놔주면 간식거리라도 하나 놔주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럽죠. 그런데 이제 일부 몰지각한 지혜의 사용인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슈퍼빵이네. 그냥 빵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브랜드 따지는 빵 이런 분들도 있는데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씩 자료를 나눠드릴 때 음료수와 같이 드시면서 하세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비로 교육 시간 전에 가서 미리 좀 나눠드린다거나 사실 그냥 갖다 놓고 알아서 드세요 하면 효과가 없어요. 롯데 새로 조임한 지점장입니다. 오늘 교육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나눠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도 주면 부드럽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식이라든가 이런 판촉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운영비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여름에 KB 지점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1층에 그때는 그게 유행했어요. 카페베네라고 거기다가 한 50만 원치를 쫙 긁어가지고 다 사주는 거예요. 건물을.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파트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파트장님, 그 당시에 파트장님이 계셨거든요. 저 빙수기계 하는 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빙수기계가. 그 파리바게트에서 얼음 넣으면 주르륵 써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빙수 재료를 사가지고 상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빙수팥이랑 다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다 돌리면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건물 가서 또 했어요. 옆에 건물 가서 또 했고 물론 음식물 배상 책임 같은 건 없어요. 먹고 살려면 충분히 본인들 책임이라는 각오하에 드시라고. 자, 근데 예전엔 그런 것들이 통했어요. 누군가가 와서 카드 찍 긁어주고 빙수 하나 드세요 하는 것보다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쟁반으로 갖다 주고 이게 다 뭐예요? 감성 마케팅이에요. 자, 그렇게 간식이랑 판촉물 등을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는 버벅거리죠. 저도 당연히 저도 보상 업무만 하고 왔다가 갑자기 교육을 시연을 해보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니 왜 진단비에서 주는데 입원했다고 입원비를 또 줘요. 제가 자동차 보상에서 배운 거는요. 이중 지급은 절대 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주면은 이거는 취급자가 고객이 이중 이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교육을 막 시켜요. 버벅댑니다.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오는 딜레마가 지점장들이 오는 딜레마가 막 설명해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늘 한 번도 절질 않았거든요. 버벅거리질 않았어요. 그럼 자기 만족이 돼요. 난 오늘 교육 잘했어. 이러고 가는데 사장님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을 익숙하게 하는 게 인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를 왜 와서 떠드는지에 대한 걸 가장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들이 왜 롯데라는 상품을 팔아야 되느냐?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PPT가 화려하고 여기 있는 PPT를 눈으로 안 보고도 그냥 설명을 잘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왜 롯데손해보험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타사 대비 가입 금액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는 2개의 상품을 가입해야 되만 보장받는 금액의 크기를 우리는 한 번만 가입을 해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고 타사 대비 보험료가 우리가 5,000원이 저렴을 하기 때문에 5,000원이면 1년이면 12개월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6만 원이 세이브가 되고 20년 납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죠? 그걸 헷갈리지만 72만 원 그만큼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보장을 받는데 이러한 어떤 포인트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임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고 나 오늘 한 번도 안 틀리고 내가 외운 거 다 했어가 아니라 그러려면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팀장님 우리 롯데 거 뭐가 좋아 보여요? 어떤 게 좋아 보여요? 꼭 그 중에 불순분전들이 있어요. 롯데 뭐 시작한 얘기하고 있으면 롯데는 보상 안 해주잖아. 보상이 나쁘잖아. 롯데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TA 항공권을 판촉물로 썼던 적이 있거든요. 요새 누가 TA 타? 대한항공입니다. 교육 시간에 그런 걸 태클을 걸 수 있는데 거기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냥 뻥쳐도 돼요. 저희가요 보험금 3일 이내 지급 완료율이 96.7%로 A 등급 받았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가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늘은 롯데 명함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내일은 외주업체이기 때문에 내일은 흥국 명함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그분은 롯데에서 불만을 느끼셨다면 타사에서도 불만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거래된 업체이기 때문에 전달할게요.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제가 꼭 보상팀에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신 건데 이 모든 게 대다수가 교육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려면 저는 제일 먼저 상품에 대한 설명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1순위는요. 약관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이 이만하잖아요. 상품별로 뭐 자녀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종합보험도 있고 간편보험도 있죠. 그 안에 담보명이 똑같으면 약관이 똑같아요. 단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정도이지 약관 거의 대동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 약관을 보고 상품 교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롯데가 이게 잘 팔린다는데 타사의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지? 이런 걸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그걸 교육 시간에 응대가 왔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포인트에 가장 강점을 두는 게 지정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 시간만큼 나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당신들은 롯데 걸 팔아야 된다는 걸 주입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우리 정경지원장님 뒤에 매니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건데 설계 매니저, 교육 매니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없다가 새로 생겨난 컴퓨터인데 한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약 3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30개의 전산을 다 반지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전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모든 원수사의 인수지침이며 뭐 상품이며 이걸 다 파악을 해서 일일이 나는 메리츠 거 설계해보고 DB 거 설계해보고 타마 거 설계해보고 삼성 거 설계해보고 사용인들이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그 업무를 지원해주는 분들이 바로 이 매니저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지사별로 설계 매니저가 상주를 합니다. 설계 매니저는 말 그대로 설계 업무를 지원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설계 업무를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설계 매니저고요. 우리가 부지점장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교육 매니저가 별도로 있어서 이거는 지점장 혼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주는 매니저님이 또 계세요. 교육 매니저는 설계와 교육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매니저는 설계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희 지점에는 4명의 매니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실적을 하는 지사나 등록되어 있는 지사를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개의 지사에 4명의 매니저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냐. 이것 또한 지점장의 롤입니다. 지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한 지사에서만 1,000만 원의 실적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 건물이 통으로 그 대리점만 사용을 합니다. 부자 대리점이죠. 자, 그때 이 대리점에는 지점장이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월, 수, 금, 주 3회 우리 매니저를 여기다가 상주시켜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은 월요일, 5층은 수요일, 9층은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매니저 준다고 하면요. 대리점에서 예, 어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요새는 잠시만요. 그날은 KB, DB 매니저가 오는 날이라서 자리가 없고요. 롯데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오세요. 하물며 우리 자리가 없으니까 매니저를 파견하지 마세요. 롯데 계약도 없는데요. 근데 지점장의 역할을 봤을 때 이 대리점이 롯데 걸 안 할 뿐이지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의 실적을 하는 지사라고 하면 그 중에 5%만 뺏어가도 우리 실적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면? 150만 원이죠? 네. 우리 매니저를 거기다가 어떻게든 앉히는 것 또한 지점장의 역할이고 지사 관리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계 매니저를 어떤 식으로 지사별로 매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랑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주 3일을 했건 혹은 주 4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그러면 3일 가던 거 이틀로 슬쩍 줄이고 하루를 다른 대점을 한번 뚫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또 지점장과 매니저랑 같이 고민을 해서 할 거죠. 자, 우리에 대한 의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얼굴도 다 친해졌고요. 급할 때 전화로도 잘해요. 그러면 3일 가던 거를 이제 그 지점장한테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매니저 갑자기 한 명 그만두는 바람에 당분간 이틀만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빵꾸 안 나게 유선이랑 우리 교육 매니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 걸 안 하는 데 가서 저희가 주일에 매니저를 배치해드릴 텐데 저 이번 달에 교육 일정 한 번만 꼭 잡아주시면 우리가 설계 지원에서부터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뜯어나가는 거죠. 그럼 이쪽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100만 원, 200만 원의 숫자를 창출해내면 그게 순증이잖아요. 말로는 쉽죠. 네, 말로는 쉬워요. 네, 그런 식으로 매니저들을 어떻게 지사를 매핑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점장들은 가서 예, 안녕하세요, 롯데에서 왔습니다. 우리 상품 이겁니다. 우리 팀장님 음료 사다 드시면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리고 떠나죠. 매니저들은요 아침 10시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가만히 거기서 앉아서 업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니저만 툭 던져놓고요. 지점장이 그 지사와 사용인들과 어떠한 친하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없다면 매니저는 가시방석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지점장이 역할은 지사에 가서, 지점에 가서 해당 사용인으로부터 어떻게 많은 설계권을 매니저들에게 갖다 주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아, 우리 매니저 저기 있잖아요. 한번 의뢰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똑같이 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사님 우리 매니저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가동을 하게 해주세요. 이번 달에 100만 원 보수는 꼭 해주셔야 우리 매니저 계속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쪽과 친분이 없이는 얘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지점 지사 관리하는 데서 매니저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점장인 지사와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설계 매니저도 그 대리점과 더 긴밀하게 업무를 진행해 갈 수가 있다. 자, 설계 매니저는요, 지점장은 이동을 하지만 설계 매니저는 그 자리에 접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상인분들 중에 보면 좀 까탈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 매니저들이 그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게 마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한 그 중간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 것 또한 지점장이 지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 매니저에 대한 혹은 우리 설계 매니저가 지점장이 있을 때는 안 그런데 나가면 설계해달라고 하면 기다리세요. 바빠요. 그래? 롯데 설계 매니저가 아니라 가면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롯데, DB, 현대. 그럼 사용자분들이 다 줘요. 그래서 어디 쪽이 승인이 나고 어디 쪽이 더 경쟁력이 있나를 알아보죠. 설계 매니저가 좀 지금 바빠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동의 다 하셨어요? 다 확인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데랑 설계 매니저 입장에서 누가 더 사용자들 입장에서 누가 더 편하겠어요? 후자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설계 매니저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CS나 업무 처리 능력이 잘 되는지도 지점장, 해당 대리점의 지점장과 사용인들에게 모니터링을 같이 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니저가 혹시 잘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매니저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거기 가시는 우리 김경신 매니저님은요, 우리 회사에서 친절하기로는 2번째 가는데 어때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여기 배치했는데요. 그러면은 진짜 친절하고 빠르고요. 뭐 우리 거 출력도 다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뭐 해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나 하고 불친절해서 말을 못 건너겠네. 이러면 예 원래 걔가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걔가 그러면 안 돼.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냐면은 실제 매니저가 잘못 안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이동 배치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매니저의 포인트,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매니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 매니저를 대리점에 보냈다면 그 대리점의 지사나 지점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가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와 지점과의 관계가 어떤지 CS라든가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해야 된다. 네. 지점장이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네.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동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육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매니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키맨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빅마우스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리점 가면 키맨,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종류는 많습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키맨일 수 있어요. 내가 지사장인데 실제 조회할 때 막 강압적으로 당신들 이렇게 일할 거면 아침에 커피 충분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사 대표들도 있어요. 이번 달에 50만 원 가동하세요. 인당 50만 원씩 가동 안 하면 책상 다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키맨이 누구냐? 지사장일 거잖아요. 이번에 50만 원씩 가동하시고 롯데로 20만 원씩 가동하세요. 라고 얘기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단을 내려버리면 도움이 되겠죠, 매출에. 그죠? 이렇게 그 지사장을 부어 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일을 더럽게 안 해요. 일을 더럽게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일을 실제적으로 영업은 안 하지만 지사를 관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 실장이나 총무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세가 많은 조직들은요. 이렇게 가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걸 넣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 원수가 많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유병자이고 유병자는 어디가 싸니까 어디로 하세요?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뭐 이게 지금 더 싸게 팔고 지금 한시적으로 유사하면 4천만 원까지 인수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설계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키맨, 그거를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 상품을 주입시키고 우리에 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이 비슷하다면, 대동소이하다면 롯데로 한번 해보세요. 롯데로 해드릴게요. 이 얘기 한마디를 해주는 게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 키맨 중에 독보다이들도 있어요. 뭐냐? 나는 얘랑도 안 친하고 나 어차피 내일 내가 하러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혼자서 200만 원씩 팔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연이 많아서 롯데로 100만 원 이상 거줘요. 자, 그러면 지점장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30명이 모를 때, 왜냐면 이 사람만 잘해주면 또 삐져요. 삐지기 때문에 그거 참 잘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판촉물 쓰시라고 롯데리아 교환권인데요. 이거 지점 운영비로 좀 샀는데 영업 지난달도 감사드리고 이런 거 더 해주세요. 이런 정서 관리를 실적 많은 사람한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별로 키맨이 틀려요. 어디는 지사장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허허허 이러고 오셨어요 하고 커피 타주고 이런 사람만 있는가 하면 거기는 지사장이 키맨이 아니겠죠. 원장 그대로 줘요. 우리는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그래서 지사에 방문했을 때 여기서는 누가 가장 핵심 인물일까? 그런 것들 있죠. 대리점에 가면 우리 원수사도 마찬가지인데 실적 현황판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막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거든요. 자석이나. 그리고 가장 우뚝 솟아있는 사람이 이게 제일 잘하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조금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모든 설계가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어차피 점심은 먹을 거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한번 어떠세요? 언제 괜찮으세요? 네. 언제 괜찮으십니까? 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코로나라 밥 먹기 싫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옆에 제과점이 있다면 케이크 하나 주문해놓고 전화해서 실장님 자녀분 지금 몇 살이라면서요? 애기들 케이크 좋아하죠? 제가 여기다가 결제해놨는데 이런 케이크 하나 가지고 가세요. 아까 사람들 많아서 제가 개별로 못 드렸어요. 이런 것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해줘요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겠어요? 좋아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정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키맨이란 지점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 실적이 많거나 지점의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지사장, 총무, 실장 혹은 일 잘하는 FC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실적만이 쭉 있는데 높은 실적이라서 그러면 내가 실적을 못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저기 뭘 팔길래 이렇게 실적을 잘해요? 라고 물어보겠죠. 저 지난달에 롯데로만 100만 원 했어요. 라고 하면 롯데 뭐가 좋은데요? 롯데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타사보다 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FC가 우리 상품을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사를 방문했을 때는 항상 누가 여기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의 키는 이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처음에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지사의 전체 인원을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키맨을 설정을 해서 저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이 키맨이 전화가 와요. 이 사람이 뭘 물어보거나 승인이 안 났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내 할 일 하면 절대 안 되죠. 모든 일의 1순위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키맨이 요청한 거대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실적을 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키맨이 실적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도 계약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뭐 이렇게 계약을 많이 넣으셨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혹시 뭐 고객들한테 롯데리아 교환권이라도 좀 드릴까요? 이런 정서 관리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한된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맨에 대한 경조사까지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방문인데 교육을 오전에 마쳤어요. 그럼 남은 시간 뭐예요? 오전에 교육을 마치고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할까요? 네, 이제는 내가 관리하는 지사를 방문을 하면서 독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방문을 할 때 이제 그 지사의 영업 패턴을 보는 거예요. 어떤 지사는요, 오전에 교육을 마치면 수르륵 나가서 다음날 오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수르륵 나가다가 5시에 이제 서류 받아가지고 마감하러 들어오는 데도 있고, 수르륵 나가면 11시서부터 5시까지 그 사무실이 텅텅 비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데 가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텅 빈 사무실에 가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사람이 많은가? 언제 누가 많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우리 파견되어 있는 설계 매니저. 매니저님,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다 나가셨는데 없어요. 지점장님은 계세요? 지점장님도 약속 있다고 나가셨는데요? 그럼 거기 지금 당장 안 가도 돼요. 매니저님 지금 누구 있어요? 지금 지점장님 있고 누구 팀장님들 계시네요? 그래요? 몇 명 정도 있어요? 1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요구르트라도 10개 사가지고 갈 것 같아요. 가서 지점장님 계실 때 이번 달 영업활동은 좀 어떠세요? 지점 매출은 좀 어떠세요? 지금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여기 이만큼 나오면 지금 잘 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건네시면서 혹시 요새는 어떤 상품을 많이 판매하세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타사가? 그러면 어디 게 뭐가 좋대더라? 아니면 어디는 여행시장을 그렇대더라? 이런 정보를 거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는데 오전에는 교육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직사를 방문합니다. 자,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몇 군데를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군데를 어떻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방문만 해서 가서 롯데 왔습니다. 이거 저희 리플렛이에요. 나눠주면 10군데도 다니겠다. 안녕하세요, 롯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 달. 근데 그 사람들 책상 위에 뭐가 있냐? 이미 타사의 전단지가 10개가 넘게 쌓여 있어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더 이쁘게 만들어 놓은 타사의 전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가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팀장님, 요거 저희 이번 달 리플렛인데요. 이번 달 저희 돈으로 부담되시죠? 그냥 보는 거예요. 늘때 가서. 이게 감성 마케팅이에요. 안 가는 거죠. 이거 앉아서 하나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클레임 들어오니까 절대 안 되시고. 자, 리플렛을 나눠드리는데 오후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사가면 돼요.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주면서 저희 이거 하나 드시면서요. 저 이번 달에 꼭 받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만 해도 순권이 들어왔어요. 이거 타사 대비 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이거 안 하던 지사도 팔아요. 닭봉에 무슨 순권이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그게 이번 달 컨셉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동선이 꼬였을 때는 저 같으면 주저없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요. 사무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그날에 설계된 거 실적 건별조에 보시면서 실적 들어온 거 보시면서 전화 돌리는 거죠. 팀장님 이거 설계하셨던 거 지난번에 설계하신 계약 들어왔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승인 받아오셨는데 고지력이 되게 많네요. 이거 승인 받았는데 어렵게 받으셨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네. 저 뒤에서 이재훈 책임이 계속 너나 잘해라는 눈빛을 계속 보여서 짜증이 납니다. 눈을 가려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문시 리플렛이나 상품 안내 자료를 꼭 지참을 하세요. 프린트로 쭉 뽑아서요. 가져가시면서 빈손으로 와서 안녕하세요. 저희 이런데 이게 좋아요.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뭐라도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해야지만 한 가지라도 더 기억을 합니다. 자, 진짜요. 가면은 리플렛에 홍수가 주룩 쌓여 있을 거예요. 타사가. 그러니까 갖다 단순히 뿌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단 3명이 있더라도 꼭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갔는데
신규 지사들 갔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리플렛이라도 뿌려놓고 가야죠. 지점장 놓고 충분점을 있다. 자리가 뭐 있는데 이렇게 쭉 논다. 그럼 저는 이렇게 갑니다. 신규 지사를 갈 때는 리플렛에다가 이름 상단에다가 지점장과 담당 설계 매니저 이름을 같이 써서 인쇄를 해요. 왜냐면 롯데가 하도 많은 신규 지사인데 비가동 지사인데 딱 봤는데 롯데 담당 지점장도 모르고 설계 매니저도 몰라.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쓰여있네? 그럼 전화해서 불러 하나 볼까? 100명 중에 한 명만 해도 한 명이 5만 원만 실적을 해도 없던 실적이 들어오는 거고요. 5천만 원의 목표에 4,995만 원밖에 안 들어오다가 그 한 군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됐건 200명이 됐건 단 한 명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됩니다. 방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손으로 쓰잖아요. 설계 매니저 전화번호를 제가 한번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 왔어요. 거기 담당 지점장 김동규 써있으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전화번호를 나는 이순영이라는 매니저도 아닌데 왜 나한테 롯데 설계를 해달라고 막 전화가 엄청 빗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어 이런까지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손이 발이 되고 그랬어요. 감성마켓 가시는 네? 감성마켓. 그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죽은데 아침부터 전화 오는 거예요. 롯데 설계 하나 해주세요. 실비랑 뭐 해주세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가 리플렛을 작성하고 이런 것도 좀 민감해요. 이게 영업 활동에 그 사람들 들고 나가면 안 되고 원래 원칙대로라면 심의피를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면 꼭 아래 본 내용을 교육용으로 내고 고객 응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맹적으로 넘어가요. 그냥 지점장이랑 매니저 연락처를 같이 삽입을 해놓으면 이거는 우리 매니저가 누군지도 알고 지점장이 누군지도 아는데 그냥 리플렛을 뿌리면 돼요. 근데 신규지사에는 그렇게 나눠서 해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신규지사 많이 갈 것 같죠? 두세 군데 가면 진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가게 돼요, 잘. 사람 마음이 실적하는 지사를 가고 싶지 저희 가서 나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리플렛도 그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람 봤을 때마다 우리 게 좋아요, 우리 게 좋아요, 우리 게 좋아요 이 사람도 짜증나겠죠? 그러면은 어쩔 때는 이제 좀 친한 사이가 되면 상품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애기는 좀 잘 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애는 이제 100일 됐어요.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일상적인 얘기. 지난번에 어머니 아프시다더니 괜찮으세요? 팀장 생일이 이맘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못하죠, 근데. 자,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왜 해야 돼요?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문할 때는 그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면 자, 아침에 교육 끝났어요. 아, 이제 어디로 갈까? 하면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하루 전에 내가 교육이 여기니까 이 근처에 어느 지사가 있었지? 그럼 내가 동선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에 신규 우리 비가동 지사가 있으니까 여기 한 군데 들렸다가 비소를 해볼까? 5군데 계획을 하면 5군데 다 하는 날도 있지만 4군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계획 없이 가면 운전하다가 여기는 차 대는 데가 있더라 없더라 여기는 뭐 전철에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 아 왔더니 이쪽이 아니었나? 막상 들어가려니까 가기 싫으네. 리플렛도 안 뽑았는데. 그래서 전날 활동 계획과 준비를 꼭 해놓으시는 게 시간 관념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문 활동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매출이 저는 좀 지점 관리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지점장들은 매출에 살고 매출에 죽어요. 방법은 영업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일 뿐이지 이게 답은 아니에요.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자,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걸 하는 행위는 얘 때문입니다. 매출 받으려고. 매출 받으려고. 자, 지점에 주어진 매출 목표를 내가 담당하는 지사별로 쪼개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달에 3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받았으면 전월에 여기가 250을 했네. 그럼 이번에 여기를 3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볼까? 월 초에 설정을 하는 거죠. 쭉 하다 보면 내가 주어진 목표 3천 대비했을 때 내가 계획한 목표는 항상 부족하게 나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올려보고
여기 정도 올려보고 이 비가동지사 가서 내가 30만 원이라도 단 2건이라도 해서 10만 원이라도 받아볼까?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3천이면 3,500만 원에 대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야 3천이 가능합니다. 너 지난달에 몇 프로를 했어? 하면 저는 거기에 노코멘트 할 건데 저는 노코멘트 할 거예요. 보지도 마세요. 서초지점 실습은. 이론상 그렇게 합니다. 자, 지워진 지사별로 목표를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 해당 지사의 지사장관은 이번 달에 300만 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야, 니네 거를 안 팔아도 우리가 29개 보험사가 있는데 왜 내가 니네 거 300을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지점장님, 지난달에 250만 원 거수하셨는데요. 이번에 300만 원까지 제가 목표로 진행할 건데 이 300만 원을 하려면 제가 지사에다 뭘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어떤 지사장은 아유 그 정도 신청을 하는데 지점장이 좀 더 와가지고 많이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300만 원을 해야 되면 우리만 스파스 책을 좀 더 걸어봐 줄래요?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아니면은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지난달에 영업 누가 제일 잘했어요? 그 사람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뭐 지사장이 얘 일 잘하고 제 일 잘하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이번 달에 얼마씩만 해? 300이면 10명을 만나서 30만 원씩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이 일 잘하니까 50만 원 해주시면 뭘 좀 해줄게요. 이렇게 목표 관리를 서로 해야 됩니다. 아 롯데점장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고민을 1이라도 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만 정해놓으면 뭐예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또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일별 주별로 관리 아 이게 진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을 받는 건 꼭 중요한데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건전하게 들어오는 매출인지도 보셔야 돼요. 사실 지점장들이 가장 어려운 게 아, 내 매출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봐도 대필이에요. 심지어 지점장 보는 앞에서 서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고객이 모르는 계약을 자기 실적 채워서 수수료 받겠다고 집어넣는 고객들도 취급자들도 있습니다. 지점장은 매출이 최고라던데 이거 눈 감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지점장을 짧게나마 해봤지만 해보니까 그런 계약은 꼭 나중에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중요한데 이렇게 건전한 완전 판매를 하는지도 감시를 하는 게 지점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인들 실적 금액 이런 거에 따라서 피드백도 해주면서 공유도 해주고 결국에는 다 사람 관리이고 네. 어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감성 그렇죠. 감성 마케팅. 자,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업무들도 많아요. 하다못해 대리점에 갔더니 우리 PC가 부족해요. 지점에서 우리 요번에 신인들이 들어오는데 롯데에서 PC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롯데에서 PC 지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내가 이 지사에서 얼마만큼 할 테니 수정환산 보험료 대비 나갈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다가 너무 안 하네요? 그러면 회수도 하셔야 돼요. 너무 안 하면 회수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건전한 영업 저희 지점에 예만 가더라도 2달 전에 200만 원 넘는 실적을 했던 데가 지난달에 전부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뭐 조직이 이탈된다고 하니까 다 뭐 계약이 어쩌고 해서 그러면 불건전하게 다 대필하셨죠? 다 빼세요. 네, 200만 원 다 빼버렸어요. 지점장이 200만 원 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 줄 아세요? 그거 받으려면 얼마나 다니며 쓰려며 다 내주면서 받았겠지만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회사의 건강한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관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지사관리, 본부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사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GA는 30개 넘는 보험사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앞으로 지점장이 되시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롯데 누구라는 각인을 주는 게 GA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 논리대로 롯데 아니어도 많은 보험사가 있어.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30개가 넘는 데 중에 우리 거를 하게끔 끌어내는 게 우리의 롤이에요. 그래서 본사 관리, 지점 관리를 하시면 되고 본인들이 가시는 게 롯데손해보험 대표로 가시는 겁니다. 네. 내가 받는 지점에 나 혼자 가죠. 제가 롯데손해보험을 대표로 해서 가는 거니까 절대 자신감 떨어지지 않게 당당하게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업계는 항상 좁아요. 그래서 A라는 대리점, B라는 대리점, A라는 대리점에 가서 실컷 욕했더니 B라는 대리점에 다음날 입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항상 지점장들은 말을 전달하거나 옮길 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정기영 점장이 5분 일찍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점장님 가시는 길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10분 쉬시고 들어가시죠. 왜냐면 내 얼굴 내가 지금 아,